오늘의 사연글은 이혼을 엄마 탓했던 내가 돼지 우리 속 엄마를 본 순간 2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에 엄마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엄마가 지난해 외삼촌으로부터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해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지만 말하고 나면 소문이 날 것 같고 말하고 나면 제 자신이 후회할 것 같아서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될 것 같아서 어딘가에 한 번쯤은 제 얘기를 한치의 거짓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익명으로 편지를 쓸 수 있는 이 채널을 알게 돼서 옳다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제 얘기를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다 쓰고 난 후에는 그동안 제 가슴에 뭉쳐있던 큰 돌덩이가 쑥 하고 내려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무던히도 싸우셨습니다.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이 7살 무렵인데 그때부터 제 기억 속의 부모님은 자상하신 분들이 아니라 싸우는 분들로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잠을 자다가도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에 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후 집에 돌아와 어쩌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면 동생과 저는 숨을 죽이고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엄마와 싸울 게 뻔하니까요. 아빠와 엄마가 다퉜다고 해서 저와 동생에게 분풀이로 손찌검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말다툼 뿐이었지만 욕설과 협박으로 인한 대화의 강도가 어찌나 세던지 마치 제가 욕을 먹은 듯 어린 가슴에 멍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 동생의 길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동생도 제 길을 막아주었습니다. 동생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다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아빠의 바람이었습니다. 시골이지만 아빠는 부잣집 아들로 읍내에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1층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2층은 다방, 3층은 당구장으로 세를 내주었습니다. 4층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사람도 쓰지 않고 혼자서 그 큰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아빠가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엄마는 직원이라도 한 명 주면 힘이 덜 붙이련만 기어코 가게 일에 집안일까지 혼자서 다 하는 억척을 부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아빠가 그동안 바람은 무지하게 피웠지만 두 집 살림은 하지 않았는데 서울에서 온 2층 다방 내지와 살림을 차려버린 겁니다. 게다가 엄마가 만들지 못한 아들까지 만들어 버린 겁니다. 아들은 엄마의 엄청난 핸디캡이었습니다. 아빠가 종손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 노래를 불렀는데 끝내 엄마는 저하고 여동생만 낳고 더 이상 임신을 하지 못했거든요.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엄마는 분노했고 아빠는 당당히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엄마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고 동생과 저와 엄마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가 바람을 피는 원인도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성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엄마는 치마만 두른 드센 남자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앞에서 조금만 고분고분 했더라면, 엄마가 아빠 앞에서 조금만 여성스럽게 꾸미고 알랑거렸다면 아빠가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와서 동생과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엄마는 동네 식당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엄마와 저와의 관계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각자의 인생을 사는 듯 지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저는 나름 제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갈 거라고요. 친구 이모가 일본에서 식당을 하는데 일자리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기도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끝나고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물론 엄마 몰래 말입니다. 대학에 갈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미련 없이 일본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엄마가 말리기는 했지만 제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정말 갈 거냐며 울고 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날까지도 엄마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서 울먹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한숨도 피곤한 얼굴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갔는데 친구 이모는 친구와 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아침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낮에는 전단지 돌리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친구 이모의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2년 정도 지나니 일본어를 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컴퓨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친구 이모 식당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컴퓨터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제 목표는 돈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15년의 시간이 흘렀더군요. 하루는 회사에 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일 어떡하냐? 네 동생이 멀쩡한 가정에 있는 유부남이랑 결혼을 한다고 난리다. 네가 와서 네 동생 좀 말려라. 내 말은 듣지를 않는다. 자기 인생인데 알아서 하겠죠. 30이 넘었는데 뭐 확신도 없이 그러겠어요?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일본에 있는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관여하지 않겠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혼당한 여자의 마음을 너는 모른다.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비참한지 하늘이 무너지는 거랑 같아.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너랑 나랑 설득해 보자. 한국에 나올 수 있지? 솔직히 한국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동생의 인생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15년 동안 한 번도 한국에 나오라고 한 적이 없는 엄마가 처음으로 한국에 나와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엄마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보내준 주소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빌라였습니다. 간간히 동생이 보내준 사진으로 엄마의 얼굴을 보긴 했지만 세월을 속일 수가 없더군요. 엄마의 얼굴에 잔주름과 검버섯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한참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집안에 동생의 물건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벌써 그 남자와 동거한 지 6개월이 넘어선다고 하더군요. 그 소리를 듣자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여동생은
저와 다르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 갈 실력이 되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학이 가고 싶어서 동생은 아빠를 찾아갔더랍니다. 아빠, 저 대학 입학금 좀 주세요. 한 학기만 도와주시면 나머지 학기는 제가 벌어서 다닐게요. 그랬더니 아빠가 좋아하시면서 4년 내내 대학 납부금을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대학을 나와서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답니다. 취업을 해서 연애를 했고 결혼을 하려고 남자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를 하더랍니다. 반대의 이유는 부모가 이혼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자식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이 말에 동생은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당장 그 남자와 이별을 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사와 집만을 오고 갔는데 하필 가정이 있는 회사 선배와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선배는 별거 중이라면서 동생에게 다가섰고 동생은 그 말을 믿었나 보더라고요. 한참 열애가 뜨거워질 무렵 선배의 아내가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를 피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동생은 회사를 그만두고 선배는 와이프와 이혼을 결심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 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아빠의 새 여자 때문에 이혼을 한 거였으니까 감정이입이 된 모양이죠. 엄마는 굳고 동생을 뜯어 말렸습니다. 천하의 나쁜 년아, 다복한 가정 깨트리면 천벌받아 이거사. 네 엄마 이혼하고 사는 꼴 보니까 좋으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유부남이랑 살려고 그래. 이 미련한 거사. 엄마의 말에 동생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에 나는 좋은 남자, 좋은 집안 가는 결혼도 못해. 나한테는 유부남이 딱이라고. 그 말에 엄마는 무너졌더랍니다. 도저히 설득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저에게 연락을 한 거랍니다. 동생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동생은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애원을 해서 결국은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대체 너 왜 그러니? 거리에 널린 게 남잔데 꼭 멀쩡한 가정 깨트려서 결혼을 해야만 해? 여동생은 화를 버럭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가정을 깨트린 게 아니라 별거 중인 남자였어. 그리고 언니가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해도 선배랑 헤어질 일 없으니까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말고 일본으로 돌아가. 가서 살던 대로 남남처럼 살아. 언니는 언니만 행복하면 그만이잖아? 동생이 일본으로 가라는 말에 왠지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너 대체 왜 그러니? 왜 그렇게 네 생각만 해? 그랬더니 동생 한다는 말이 자기 생각만 한 건 내가 아니라 언니 아니야? 엄마랑 동생 버리고 혼자만 살자고 떠난 사람이 누군데? 왜? 혼자 도망가서 사니까 기분 좋디? 동생의 말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저 혼자 일본으로 떠난 것에 대해 동생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순간 저는 어떻게든 동생을 설득시켜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너 평생 좋은 글씨 달고 살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와. 동생을 설득도 해보고 애완도 해봤지만 동생은 망부석 같았습니다. 동생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는 거의 죽은 사람이 되어서 동생의 결혼을
말리라고 하고 동생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이런 난감한 상황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외삼촌이 연락이 왔더군요. 잠깐 만나자는 겁니다. 엄마가 이혼한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삼촌이 왜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삼촌을 만나러 갔습니다. 삼촌은 엄마와 저를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외할아버지가 남긴 땅인데 엄마 몫이 있어. 그 땅에 대해서 상의를 좀 하려고. 누나는 그 땅 알고 있지? 알지. 아빠가 가장 아끼던 땅이잖아. 삼촌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땅 부동산에 내놔봐야 산다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렇다고 놀리기는 아깝잖아. 누나,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 땅에 축사를 지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딸들도 없는데 혼자 여기서 살기 적적하잖아. 누나가 내려와서 관리해볼래? 저는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축사일이 힘들지 않을까요? 엄마 나이도 있는데. 내가 설마 네 엄마 일 시키려고 이런 제안을 하겠냐? 네 엄마 축사 근처에도 안 보낼게. 나이 들어서는 외로운 게 적이야. 그 외로움 덜자고 같이 살자는 거지. 엄마도 삼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삼촌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꺼림직했습니다.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했을 때 엄마는 동생과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누나, 이혼하고 와서 사는 걸 보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그냥 각자 살고 명절에나 얼굴 보자. 그랬던 삼촌이 왜 이제 와서 엄마를 고향으로 끌어들이는 건지 살짝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휴가 일정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더 이상 엄마 옆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의 제안을 엄마 뜻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동생의 연애사도 딱히 제가 갈라놓을 구실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한두 살도 아니니 네 인생 끝까지 책임져. 그런 뻔한 말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 삶의 터전인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또 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동생이 잘 사는지 가끔 안부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에게도 가끔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목소리에서 점점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반갑게 전화를 받아주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여동생이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타국에 있는 제가 걱정을 할까 봐서 전화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전화까지 한 걸 보니 보통 아픈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한국에 가려고 휴가를 냈죠. 그런데 마침 회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되고 홍보를 하느라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은 휴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해봤지만 하루 휴가만 가능할 뿐 일주일 휴가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쁜 일정이 끝나면 그때 일주일간의 휴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동생의 연락을 받은 며칠 뒤에서야 저는 한국에 가는 비행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엄마는 퇴원을 해버리셨더군요. 적어도 한 달은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벌써 퇴원을 했다니
이상해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제가 놀랄까봐 동생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서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환자와 제 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재차 확인을 하더군요. 제 상황을 말했죠. 일본에 사는 큰딸인데 걱정할까 봐서 엄마가 자꾸 뭔가를 감추는 것 같다고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간호사 한다는 말이, 어머님, 영양 실조예요. 충분한 영양 공급과 휴식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무릎 연골이 너덜너덜 다 닳았어요. 인공관절을 넣어서 당장 수술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퇴원하셨어요? 저희 삼촌이 수술한다고 안 하시던가요? 간호사가 머뭇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장 무릎 수술부터 하세요. 더 늦어지면 못합니다. 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장의 발걸음을 삼촌 댁으로 옮겼습니다. 동네에 들어서자마자 축사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코를 틀어막고 삼촌 집에 갔더니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리번 엄마를 부르면서 돼지 축사 쪽을 향하는데 세상에 엄마가 돼지 우리 안에 딱 2평 남짓 지어진 쪽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를 언제 잘랐는지 길어서 말아 올렸고 옷은 누더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손바닥 갈라지듯 갈라져서 검버섯과 주근깨들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지만 꼭 참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왜 여기서 밥을 먹어? 냄새 안 나?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맞아주면서 한다는 말이, 냄새 안 나. 살다 보면 냄새 안 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나가자. 엄마 방이 어디야? 방에 가서 밥 먹자. 엄마 좋아하는 카스테라 빵 사왔어. 엄마가 움직이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가자니깐. 냄새가 역겨워서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랬더니 엄마가 제 손을 잡으면서 한다는 말이, 여기가 내 방이야.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엄마가 영양실조여서 당장에 무릎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하고, 엄마는 축사의 작은 쪽방이 자기 방이라며 돼지들 속에서 밥을 먹고 있고요. 순간 엄마의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습니다. 대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삼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용달차가 도착하고 차에서 내린 삼촌과 숙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못 온다더니 어떻게 온 거야? 바쁜 일 처리 끝내놓고 겨우 일주일 휴가 받았어요. 저는 다짜고짜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돼지우리 안에 쪽방에서 엄마가 생활하셨던 거예요? 봤냐? 정말이에요, 삼촌? 저는 순간 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삼촌 하는 말이, 그렇잖아도 너희들한테 말하려고 했었다. 엄마가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해도 저기서 생활을 하신다. 돼지들이 이쁘다면서? 저는 엄마를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가자.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야. 가자, 엄마. 그랬더니 엄마가 삼촌과 숙모 눈치를 보면서, 여기서 돼지 관리해야 해.
안 그러면 혼나. 그러자 삼촌이 도끼 눈을 뜨고 엄마를 째려보면서 누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자식 들어왔다고 날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 숙모 역시 삼촌의 말에 동조를 하면서 엄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순간 느낌이 팍 왔습니다. 지금 삼촌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삼촌,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삼촌이 제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숙모가 얼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자식들 걱정 많이 했어. 보고 싶어 했어. 근데 왜 이제 온 거야? 순간 헷갈렸습니다. 엄마는 삼촌이 돼지 관리는 물론 이 쪽방에서 살라고 했다고 하고 삼촌과 숙모는 느닷없이 엄마가 딸들을 그리워했다는 말을 하고 뭔가 작고 깨름직한 기분이 드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삼촌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바빴습니다. 엄마의 무릎을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엄마 문제를 의논하고자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생이 사는 집 근처에 갔는데 동생은 집으로 들어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더군요. 순간 직감을 했습니다. 동생이 지금 편하게 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동생과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엄마를 모셔달라는 거였는데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동생이 먼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하더군요. 언니, 나 지금 5년째 시아버지 병수발 두는 중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가족은 없어? 왜 네가 혼자서 시아버지 병수발을 드는데? 남편이 이혼하자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형제들이 아버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왔더라. 형제가 5명이나 되는데 어쩌겠어. 죄인인 내가 도맡았지. 그래서 그 세월이 5년이나 됐다는 말이야? 처음엔 의사가 그랬어. 길어야 1년이라고. 나도 뭐 지은죄가 있으니 1년 정도는 의무감으로 아버님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 누가 5년이나 살아계실 줄 알았나? 의사가 돌팔이었나 봐. 동생에게 엄마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제 지갑 안에 든 현금을 모두 꺼내서 동생 손에 쥐어주고 뒤돌아왔습니다. 엄마와 동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발걸음이 무거운 채로 삼촌 집에 들어서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삼촌은 돼지 우리 밖에서 가만히 앉아서 뒤심만 하고 엄마가 그 작은 몸뚱어리로 돼지들 사료를 주고 돼지 우리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달려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삼촌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대체 뭐라고 하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나이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잖아? 누나 집은 여기야. 이쪽 방이 누나 집이라고. 큰딸년이 누나를 책임질 것 같아? 며칠 있다가 돈 몇 푼 쥐어주고 일본으로 가겠지. 한 번 버린 엄마 2번 못 버리겠어? 지 아비 닮아 독살스러운 년. 하면서 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쐐기를 박더군요. 딸년한테 딴소리 하기만 해. 땅이고 뭐고 국물도 없어. 땅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담보로 엄마를 노예 부리듯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삼촌!
하고 악을 바락 썼습니다. 삼촌이 깜짝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땅 때문이었어? 이 땅 준다는 이유로 엄마를 이렇게 돼지 취급하셨어요? 순간 삼촌이 당황을 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오해하고 있다. 네가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고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처음부터 삼촌 말 다 들었거든요. 당장 이 땅 엄마 앞으로 해놓으시고요. 그간 한 푼도 주지 않은 엄마 품삯 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안 그러면 고소할 거예요. 그러자 삼촌이 콧방귀를 끼더니 저를 사납게 노려보고는 한다는 말이, 이 계집애가 지금 뭐래? 왜 한국 오니 이 땅 욕심나냐? 웃긴 년, 부모 버리고 쟤 혼자 살겠다고 일본으로 토낀 년이 이제 와서 뭐? 품삯을 내놓으라고? 땅을 내놓으라고? 제가 도망을 갔다고요? 뭘 한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네가 일본에 왜 갔는지는 관심 없고 어쩌냐? 한 발 늦었다. 이 땅 네 엄마가 나 줬어. 몰랐지? 놀랬지? 엄마 싫다고 떠난 딸년들 다 필요 없다고? 진짜 외로울 때 자기 옆에 있어준 남동생이 최고라고. 이 땅 나 주더라. 땅 이전까지 진작에 맞췄으니까 관심 꺼. 삼촌이 제 앞에 침을 뱉더니 가버리더군요.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엄마는 이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축사 안에서 먹고 자고 하며 땅을 지켰는데, 삼촌 말은 엄마가 땅을 자신에게 줬다며 이전까지 맞췄다니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관계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저는 일단 엄마를 안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현재의 엄마 모습과 엄마를 버리고 일본으로 떠난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하필 그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겁니다. 엄마도 저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 비를 쫄딱 맞고 읍내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를 깨끗이 씻기고 국밥을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삼촌이 시키는 대로 했어? 쪽방에서는 왜 살았어? 시키는 대로 해야 땅 준다더라. 땅이 갖고 싶었어? 땅 받아서 뭐 하려고? 내 딸들 주려고. 그 땅 없어도 우리 잘 사는데 왜 그랬어?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하다. 나 아니었으면 너희들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을 텐데 엄마가 잘못해서 아비 없는 자식으로 컸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뭔가 주고 싶었다. 엄마, 바보야? 축사 일 안 해도 법적으로 그건 엄마 땅이야. 외할아버지가 유산으로 주신 땅을 왜 당당하게 달라고 말 못한 거야? 저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돼지들이 좋더라. 엄마의 말에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게 지금 말이 돼? 외롭다고 돼지 축사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저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낯선 땅으로 도망치듯 떠나버리고 동생은 한 가정을 깨트리고 유부남과 결혼한 것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두 딸들이 곁을 떠나자 약해진 그 마음을 삼촌은 절묘하게 이용해 먹은 거고요. 그런 엄마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엄마를 돼지 취급한 삼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촌에게 가서 따졌죠. 삼촌,
어떻게 친누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삼촌 한다는 말이, 난 너희들처럼 누나를 버리지는 않았다. 삼촌, 그게 더 나빠요. 사람 챙겨주는 척 하면서 이용해 먹는 거요. 죄받아요. 그랬더니 삼촌 말이, 네 엄마 치매야.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해. 맨정신일 때 나 져놓고서는 이제서 딴소리라니깐. 허허, 이러니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내가 싫다고 해도 딸년들 필요 없으니 너 가져라 하고 딱 이전해주고, 돼지들이 좋아서 쪽방에서 산다더니 딸년들 오니깐 마치 내가 쪽방에서 살라고 한 것처럼 말을 해? 네 엄마 제정신 아니야? 삼촌 말은 엄마가 치매가 있어서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땅을 엄마 앞으로 원위치 시켜달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엄마가 맨정신이었을 때 삼촌에게 땅을 줬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삼촌, 저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치매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너랑 더 이상 대화하기 싫으니까 가라. 언제 일본 들어가냐? 괜히 이 손바닥만한 시골 땅 욕심 부리려다가 일본에 있는 네 일자리 잃겠다. 엄마 신경은 끄고 얼른 네 살던 곳으로 가. 삼촌의 말에 어찌나 화가 나던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땅이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삼촌 하는 짓이 미워서요. 그런데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엄마가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서와 삼촌이 엄마에게 학대를 한 정황들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요. 일단 저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뗐습니다. 엄마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요. 그리고 동네 이웃들을 만나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쪽방에서 지냈다는 것을 봤다는 것과 삼촌이 학대했다는 것을 녹음기에 담으려고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제 눈치를 슬슬 보더니 쪽방에서 살던 엄마를 본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삼촌과 숙모가 이미 동네 사람들에게 손을 써놨더군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저는 삼촌이 나간 틈을 타서 돼지 우리 문을 열고 돼지들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이 뚱뚱해서 뒤뚱거리기만 하고 문을 열어주어도 날쌔게 도망치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마침 옆에 빗자루가 있길래 들고 휘둘렀더니 그제서야 돼지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도망을 가더군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삼촌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몰래 숨어서 삼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혼자서는 눈뜨고 구경을 못하겠더군요. 삼촌과 숙모가 돼지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돼지를 몰기만 하지 막상 돼지를 손으로도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돼지 만지는 일은 엄마가 다 했으니까요. 저는 삼촌에게 소리쳤습니다. 좋아하는 돼지들 다 잡으세요!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삼촌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이 있어도 삼촌이 한 짓이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를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삼촌이 동네 이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옳거니 이거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져야지 하고는 작전을 짰습니다. 저는 일본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냈습니다. 이장 선거가 있는 날까지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읍내에서 이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할 때 준비해온 자료들을 뿌렸습니다. 자료에는
다른 사람도 아닌 친누나를 돼지우리에 살게 하면서 노예나 다름없게 이를 부려먹었던 사실과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혼자서 가로챈 점, 엄마를 치매로 내몰았던 모든 근거와 자료들을 세세히 적었습니다. 동네 사람 한두 명이 제가 준 자료를 읽더니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세 사람이 읽고 네 사람이 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었습니다. 저는 확성기를 준비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친누나를 돼지우리에 가둬 돼지 취급한 후보는 마을 이장 선거에서 사퇴하라! 그랬더니 삼촌과 숙모가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자 한마디 했습니다. 삼촌! 외할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혼자서 꿀꺽 하셨죠? 그랬더니 삼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친누나를 돼지 취급합니까? 힘없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하늘이 알고 땅이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 한두 명이 동조를 해주더군요. 일하는 아줌마라더니 친누나였어? 그렇게 삼촌은 마을 이장 선거 후보에서 탈락하고 읍내까지 소문이 나서 개망신을 당했답니다. 그렇게 삼촌의 양심을 박살냈지만 힘들었던 엄마의 지난 날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겠습니까? 엄마는 그렇게 축사에서 나와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나마 가슴에 쌓아둔 얘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풀린 듯 합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에 나와서 엄마를 뵙고 갈 계획입니다. 그러니 엄마 오래오래 살아주세요.